예로부터 우리 한반도인들은 동지가 지나면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참 일찍 준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이 온다고 해서 이때가 쉬는 기간이 아니죠. 바로 이제 새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또다시 도약해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쏘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에서 2025년 11월 30일, 그야말로 12월의 2부다 할 수 있는 때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야멸찬, 국민들이 독자들이 보기에 윤석열은 끝났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피고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왜 지난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 그거 경고성 계엄이었다. 나 혼자 계엄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남들 말 들었다 하는 것이죠. 법률가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겠느냐? 계엄이 불법적인 대로 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겁니다. 주간조선의 그 내용을 한 구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근래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무죄 또는 죄를 가볍게 하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간조선의 내용이 이렇죠. 윤석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려면 계엄에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 숫자가 많죠. 그들의 증언을 거의 다 뒤집어야 한다. 이만큼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수괴 혐의, 우두머리 그러는데 원래 법률 용어로는 수괴가 적절하죠. 내란 수괴 혐의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그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4일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무기로 써서 내란을 범한 그런 때로부터 한 11일 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뿐이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는 의연하게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효력 발생을 한 겁니다. 작동한 것이죠.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씨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3건, 이것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2025 고합 1010 사건,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해서 줄줄이 10건 정도 돼 보이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25 고합 1511 사건, 이것은 일반 이적을 비롯한 다른 또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2025 고합 129 사건,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 사건으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일반 이적인이 하는 것들은 원래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무리해서 수사자가 병이 들거나 한번 싸움에 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이에나, 하찮은 이런 동물들까지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외에 민사재판 2건에서 피고로서 하는 피고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중앙지법, 또 하나는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2가지 사건도 역시 우리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2025 고합 129 사건, 내란 수괴 혐의 사건,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다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현재까지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중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중들은 윤석열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는 일반 개인인 국민들이 형사 피고인이 됐을 때와 동일하게 무죄 추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온갖 그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어떤 불편을 없애주는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혹은 특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대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윤석열 피고인 이 내란 수괴 사건은 개인인 국민, 일반 국민의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의 범죄 사건인 것이죠. 그 내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략 알고 계시죠?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국가 권력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죄다. 그죠? 법 절차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마지막, 전혀 이도저도 봐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범죄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이번의 이 범죄는 공무원 범죄고, 그것도 공무원 가운데 오직 대통령 한 명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수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괴로 이렇게 재판도 받고 조사도 그 전에 받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때가 되면 정리가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편드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아니면 그들과 이 수괴의 죄를 나누어서 지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흔히 말하는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치 않은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딱 나와 있는 것이죠. 현행범입니다. 거기다가 전 국민이 목격자인 이런 사건인 것이죠. 대통령만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공표했고 말 그대로 그 명령이 먹혀서 그대로 실행이 돼버렸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러합니다. 행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비상계엄, 전국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범죄 상황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게 어째서 헌법 위반이냐, 왜 윤석열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설령 윤석열 혼자 책임을 지도록 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해, 이런 분들 계시죠. 법은 준엄한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피고인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현직 대통령 이재명이 됐든 그 누구가 됐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동일하게 준엄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돼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한독수가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계엄법에 보면 계엄법도 2025년 7월 22일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하고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현재 효력을 발생하던 법률 제148395 계엄법을 보기로 하죠. 여기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제5항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고자 해야만 심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로 했을 때 심의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헌법 제89조 제5호에는 계엄 그리고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로 했을 때, 계엄 선포하기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 현재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누구, 국무총리, 당신들이 이 계엄에
계엄을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감정적인 정치 선동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개헌법 제2조 제6항을 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건의는 효력 발생이 되지 않죠. 건의로서 계엄의 효력이 발생되거나 건의로서 계엄이 선포되지 않죠. 분명하죠. 그래서 이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책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수기일 수 있는가? 그런데 계엄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로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영예를 누렸던 김용현이라든지 여인형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범이다, 작당을 했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그럴진데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왜 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왜 당신이 계엄을 선포했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계엄사령관은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뜻대로 하는가? 계엄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 바로 이번에 그랬죠. 전국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살펴본 결과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했을 때 그 수괴는 윤석열 피고인, 당시 제20대 대통령인 공무원 그 사람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에 있던 사람들, 아무튼 이 공무원 일체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이들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과 나란히 수괴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범죄나 범죄단체 사건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사건인 것이죠.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을 범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 중이죠. 그래 이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죄 추정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번 재판,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원의 지위, 법원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밝혀두겠습니다. 이번 법원의 재판은 그 효력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이것은 창설적이지 않습니다. 확인적인 재판입니다. 무죄 추정에서도 그 밖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확인적이면서 이것은 절차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유죄이기 때문에 대충 빨리 해치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국민이 그리고 범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런 재판을 해야 하겠죠. 윤석열은 유죄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입장에서도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이었으나 죄를 짓고 유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 윤석열은 돌아올 수 없고 그는 반드시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